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최근 16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어떤 전술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시즌 초반 맨시티는 공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른쪽에 마레즈, 왼쪽에 스털링을 배치했을 때 두 선수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특히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맨시티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맨시티의 공격을 이끌어가야 하는 데브라이너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몇 가지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좌우 측면에 포든과 스털링을 배치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첸코와 칸셀로를 활용해서 데브라이너의 움직임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스털링이 중앙으로, 왼발을 사용하는 마레즈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왼발을 사용하는 포든을 왼쪽에, 오른발을 사용하는 스털링을 오른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든과 스털링은 중앙으로 들어오기보다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측면 공격수들이 좌우로 넓게 벌어지면서 상대 수비 또한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어졌고, 이때 수비에 공간이 생기면 공격수들이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 좌우 측면에 스털링과 포든이 넓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어떤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든 최소한 한쪽 측면에는 측면을 넓게 활용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털링을 왼쪽에 기용할 때는 오른쪽에 페란 토레스를 기용해서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른쪽에 마레즈가 나올 때는 왼쪽에 포든을 기용해서 왼쪽 측면을 넓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약 스털링과 마레즈가 동시에 나오는 경기라면 풀백을 높은 지역까지 올려서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최근 맨시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볼을 전개할 때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진첸코와 워커가 나올 때는 워커가 3백을 만들 때 진첸코가 중앙으로 움직이고, 진첸코와 칸셀로가 나올 때는 진첸코가 3백을 만들고 칸셀로가 중앙으로 움직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3명의 수비수 앞에 2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전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최후방에는 3백이 형성되어 있고, 칸셀로는 중앙으로 움직여서 수비 라인 앞에 로드리와 칸셀로가 배치되어 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셀로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3백이 형성될 때 왼쪽에 있는 진첸코가 중앙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리고 이때 맨시티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2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데브라이너와 긴도안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지 않고 좀 더 공격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봐도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 한 명이 중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 위치한 선수들은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이 장면에서 데브라이너는 공격에 가담해 있는 상황인데, 이때 후방에서는 칸셀로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은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다만 여기서 조금 달라진 점은 공격을 전개하는 순간 중앙으로 움직였던 진첸코 혹은 칸셀로가 높은 지역까지 과감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맨시티는 공격 상황에서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된 것처럼 공격 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처럼 데브라이너와 긴도안이 앞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진첸코가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위치까지 전진합니다. 그리고 진첸코가 올라오게 되면 맨시티는 진첸코, 긴도안, 데브라이너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형성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 맨시티의 특징은 측면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좌우 측면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선수가 침투해 들어갈 때 상대팀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침투해 들어오는 선수를 견제하는데요. 이때 또 다른 선수가 뒤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스털링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기 위해 다가가면 상대의 중앙 수비수는 데브라이너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맨시티는 긴도안까지 있기 때문에 긴도안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첸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진첸코를 압박하고 중앙 수비수는 긴도안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때 스털링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의 전술에서 풀백의 역할은 단순하게 중앙으로 움직여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칸셀로나 진첸코는 기본적으로 측면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풀백들이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상대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상대팀 측면 수비수가 풀백의 움직임에 끌려 나오면 측면 공격수에게 순간적으로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레즈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이때 중앙에 있던 칸셀로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레즈가 중앙에 위치하고 칸셀로가 측면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진첸코 혹은 칸셀로의 역할은 단순하게 중앙으로 움직여서 균도안과 데브라이너가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주기도 하고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측면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하면서 공격을 진행할 때 상대팀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반대편으로 볼이 전개되면 빠르게 중원으로 내려와서 중원의 수비 밸런스를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진행하는데 이때 진첸코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다가 중원으로 내려가서 중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첸코와 칸셀로를 활용한 플레이는 맨시티의 전술에서 공수장면으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맨시티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풀백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맨시티의 공격력이 더욱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비의 공간이 발생할 때 데브라이너가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맨시티의 공격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거나 진첸코와 칸셀로의 플레이를 활용했던 것이 리그 9라운드 토트넘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데브라이너는 그전까지 리그에서 7경기 동안 한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10경기에서 2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브라이너의 플레이가 더욱 살아나고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디아스와 스톤스로 이어지는 중앙 수비 라인이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다는 것도 맨시티가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와 스톤스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췄던 것도 리그 9라운드 토트넘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맨시티는 토트넘전 이후로 16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면서 단 3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전까지 맨시티가 13경기에서 13실점을 허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16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맨시티는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풀백들이 중앙과 측면을 활발하게 오가는 유연한 전략으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워낙에 전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칸셀로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3백 전형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상대팀이 예측하기 힘든 변화무쌍한 전략을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초반에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 맨시티가 과연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